싸우자. 앞에 되게 안 보여. 이거 한 거야 지금. 바바바바바. 빨리 이거 같이 해. 나라로. 들어가라 이제. 적당히. 김경호의 영화 장실. 와. 좀 해줍시다 이런 거. 지금 되는 거지. 안녕하세요. 김경호의 영화 장실의 김경호입니다. 오늘 영화 장실 첫 방송입니다. 제목에서 아셨겠지만 영화를 주제로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꼭 영화 얘기만 할 건 아니고 그때그때 얘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영화 얘기를 하다가 다른 데로 셀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듣다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정영음 있잖아요. 거기서 정성희 씨 80년 90년 초반에 그 방송에 긴장해서 하는 말 존나 목 떨리고 있어. 되게 낭비해 거 있는 그거 맞는 말투 그건데. 저는 영화를 좋아하지만 영화를 주제로 방송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어 같이 방송할 친구들을 모셨습니다. 그럼 한 분씩 본인 소개 한번 해볼까요? 먼저 궁영.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호의 친구이고요. 그냥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와. 그럼 고구마요. 저는 창동에 살고 있는 고구마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 저는 뭐 나름 글 쓰는 일을 하고 있는 김영입니다. 지금 첫 방송이라 다들 긴장하셔가지고.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아까 시작할 때 고구마 형이 예. 정형 얘기를 하면서 정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선이가 정성일 평론가. 정성일. 나도 정님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 그럴 수 있어. 정성희 평론가 등장하는 코너가 있었는데 그때 멘트 자체가 좀 옛날식이긴 한데 초기 거 들으면 특히 막 그런 거는 근데 뭐였지 베를린 천사의 시 노래? 갑자기 맞잖아 그죠? 영화? 뭐지? 베를린 천사의 시. 시 아니야? 맞아. 헷갈려서 그래. 그건가 소개하는 코너가 기억이 나는데 딱 완전 이 말투였어. 되게 준비해가지고 저는 영화를 정말 좋아합니다. 정말 좋아합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조용히 하시고. 제가 오늘 주제로 뭘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첫 방송인 만큼 자신의 인생 첫 영화가 뭔지 한번 얘기하다 보면 뭔가 재밌는 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자, 그럼 자기가 그냥 극장에서 본 첫 영화가 뭔지 일단 저부터 얘기해볼까요?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그때 아폴로 13호라는 영화를 처음 봤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잘 몰랐어요. 재밌는지 없는지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새로 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이게 요즘 나오는 막 SF물 뭐 그런 것들하고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재밌더라고요. 궁영은 뭐 항상 제가 처음인 거죠. 얘기하다가 분명히 발음하기 좋아. 일단 그 이전에 영화관에 가서 봤던 영화들이 애니메이션들도 있을 텐데 제가 처음으로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그 같이 봤다라는 기억이 나는 건 아버지랑 가서 봤던 마이크로코스모스입니다. 마이크로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극영화는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아마존이아라고 나온 그 아마존 관련 다큐멘터리 또는 예전에 SNS에서 했던 세렝게팅스처럼 그냥 작은 그 곤충들의 생활을 보여주던 영화 다큐였는데
일단 그게 아버지랑 둘이 가서 봤다는 기억,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 봤다는 기억. 애니메이션은 약간 저한테는 어렸을 때는 그냥 TV에서도 볼 수 있는 건데 큰 화면으로 본다는 느낌이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실사 영화를 보기에는 애가 좀 어렸다고 느끼셨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같이 그냥 일종의 교육용으로 가서 봤던 마이크로 코스모스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거를 혹시 TV에서 다큐 같은 식으로 틀어주기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그건 좀 진짜 지나졌나? 모르겠어요. 진짜 정말 모르겠어요. 대신 비디오로 나와서 교육용으로. 근데 붕이 형이 방금 얘기할 때 생각난 게, 나는 어릴 땐 그 생각이 한 청소년 때까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극장에서 봐야 되나? TV랑 똑같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다가 이게 좀 얼마 전에 없어졌어요. 그게. 좀 커서 한 대학생쯤 돼서 이제. 30 넘어서. 아니, 자 다음 우리 고구마 형님. 네, 저도 그러니까 구형이랑 비슷하게 그 전에 애니메이션들은 많이 봤어요. 특히 뭐 디즈니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아마 정확히 기억 안 나는 연구와 땡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봤을 것 같은데 본 기억이 비슷하게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딱 제일 선명하게 제가 딱 기억이 나는 거는 그때 그 충격이 커서 그런지 주라기 공원 보러 갔을 때 그때 막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어머니가 뭐 어디 가자 이러면서 따라가고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때는 이제 막 흥행이 되는 일이니까 흥행물을 보러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각을 잡고 영화관을 가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서 더 인상 깊은 것 같기도 해요. 하여튼 그래서 어제 막 제가 또 밤에 오늘 방송한다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는데 지금 봐도 재밌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는 별로 영화에 사실 관심이 크게 없었던 때라, 근데 그때 되게 흥행을 했나요? 전국적으로 엄청 막 주라기 공원이. 주라기 공원 그거를 물어볼 정도라면 굉장히 그때 뭐 집 안에만 있고 외부나 소통이 안 되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아니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YS 정부라서 뭐가 있었냐면 이게 영화 한 편을 하는 게 차 몇 대를 하는 것보다 맞아요. 훨씬 낫다. 그러면서 영화 산업의 부흥을 이끌었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은 첫 영화가 쉬리 막 그때라서 그 물론 이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 사실. 주라기 공원이 얘기가 들었던 기억이 나긴 한데 집안 형편에 따라서 접하게 되는 영화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쉬리는 약간 한국 영화에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런 그런 일종의 느낌. 쉬리는 타이타닉 이런 거. 주라기 공원 1편으로부터 촉발된 어떤 정책적인 거의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고, 쉬리는 사실 그때 정말 매일매일 신문에 다 도배가 됐었죠. 아마 지금 궁영이 얘기했던 그 부분도 주로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기사가 나왔었어요. 현대장 자동차 2년 수출분만큼의 수익을 올린 영화. 맞아,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막 영화진흥위원회 생기고 영화 산업에 투자를 엄청 하기 시작했죠. 슈리는 그렇게 해서 나온 어떤 첫 번째 흥행작 같은 느낌이었고, 사실 제가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초등학생 때부터 주라기 공원은 정말 어릴 때는 뭐 우리나라 뿐만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저한테는 되게 큰 물결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전국 100만 서울 기준이었죠. 그 당시에는 이게 지금처럼 집계가 안 통합해서 집계가 정확하게 안 되는데 서울 쪽은 그래도 좀 집계가 맞아요. 됐어요. 서울만 집계했었어요. 서울 관객 기준 100만 명 돌파 뭐 이랬었던 것 같아요. 지금으로 치면 1000만 돌파 느낌.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또 나는 게 말하다 보니까 저희 이모부가 진짜 영화를 그렇게 안 보실 것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어릴 때 생각에는 이모부 가족까지 그러니까 두 가족이 모여서 그걸 보러 가자고 약속을 잡고 갈 정도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되게 이슈였죠 진짜. 막 상품도 엄청 많이 나왔고 그때 그죠? 막 모자랑 이런 것도 주라기라는 티 같은 거 써가지고 어떤 거 그런 거.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게임기는 알라딘 보이 16비트 그런 식의 게임기가 좀 한참이고 그랬을 텐데 주라기 공원 게임도 나오고 여러 가지로 접할 수 있는, 사실은 요즘은 2차 그 부가판권 시장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그 아이템도 많이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은 그때만큼 TV에서 뭐 다큐멘터리로 공연 관련돼서도 해주고 여러 가지 원작 소설도 팔고 여러 전방위로 그렇게 했던 거는 가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공룡이기도 했고 뭐 CG도 그 처음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좀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꽤 그리고 성과도 물론 제가 지금 어제 봤는데도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물론 잡아내면은 보이지만 그래서
있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김현의 첫 번째. 네, 저는 아까 영과 땡칠이 얘기도 이제 고구마 형이 했는데 뭐 저는 그게 진짜로 설마? 기억이 나요. 영과 땡칠이는 제가 못 봤던 것 같고 그런 류의 영화들은 그 당시 극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린이회관, 마을회관, 문화회관 이런 데서 많이 했었잖아요. 주로 이제 아동용 영화들이 그렇게 많이 상영이 됐었는데 저는 제일 처음 기억나는 거는 강시와 부시맨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 뭐 회관이셨어요, 아니면 진짜 극장이었어요? 회관이었어요. 회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정식으로 극장에서 개봉할 종류의 영화 아니었던 것 같고 애들이 좋아하는 거 두 개 모아놓은 거죠. 그때 강시 영화도 붐이었고 부시맨 영화도 그 부시맨 1, 2편이 되게 흥행을 하면서 부시맨이라는 단어가 맞아. 유행을 했는데 그 두 개를 합쳐놓은 영화였죠. 그게 슈퍼맨 대 배트맨 같은 거죠. 그때는 조금 이제 그게 헐리우드 영화인가요? 아니요 홍콩 영화로 알고 있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그 영화의 뭐 이렇게 스펙이라든가 제작 뭐 테크니컬한 면들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은 분명 홍콩 영화였던 거 기억해요. 왜냐면은 부시맨이 메인인데 그 강시가 나오는 느낌이 아니고 강시 영화인데 부시맨이 끼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화도사도 나오고 부시맨은 그때 김영 말씀으로는 그때 프랑스 영화라고. 아니, 프랑스 영화는 아니고 다시 찾아보니까 남아공 영화더라고요. 아 남아공 좀 왜냐면 그때 그것도 한번 정정을 김영이 해줬는데 그때 고구마 형이 자고 있었어요. 그게 남아공 영화라는 기준은 뭐예요? 제작을 제작을 남아공에서 남아공에서 나오는. 저 이제 그 영화 국적을 결정짓는 제일 큰 기준은 그 제작비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설국열차 같은 영화도 한국 영화가 되듯이 물론 감독이 한국이기도 하지만 CJ에서 투자가 CJ니까 그럼 한국 영화가 되는 거죠. 잠깐만 중단할까? 잠깐 끊어도 될 것 같은데. 한번 체크 한번 또 해볼까요? 녹음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아까 강시와 부시맨 얘기하고 있었죠. 예. 네. 그때 지금 다 같이 들어보면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면 그 아까 주라기 공원 얘기할 때도 그랬고 확실히 어렸을 때는 다들 애들 때니까 보면 영화를 본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뭐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뭔가를 보고 싶은 거잖아요. 보면 그때도 확실히 다들 기억나는데 실내와 주머니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맞아요. 네, 그런 거 보면 강시 그림 같은 거 그려져 있고 뭐 콩시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아동용으로. 콩시? 콩시. 아, 강시도 그래요? 있고 콩시도 있었어요. 아니 나는 솔직히 부시맨 영화를 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부시맨 영화. 부시맨 영화의 스토리가 어떤 식이에요 보통? 부시맨 영화는 그런 2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2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적어도 1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콜라병 기억나죠? 부시맨이 콜라병 들고 있는 이미지가 제일 그건 기억나요. 알것 같아요. 그 부시맨 사는 그 아프리카 마을에 하늘에서 어떤 비행 조종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콜라병을 마시고 나서 밖으로 던졌어요. 아 맞아 그거 장면. 그게 떨어진 걸 주웠는데 처음 보는 거잖아요. 이거 분명히 뭔가니까. 그거 갖고서 이거는 신이 내린 물건이다 해서 어디를 찾아가는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아 부시맨이. 네, 부시맨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당연히 부시맨은 언어 자체가 그쪽 언어니까 그냥 영어를 쓰는 남녀 주인공은 따로 있었던 걸로 기억나고 그러다가 이제 걔네가 엮여서 일어나는 코미디였어요. 그런 걸로 기억해요. 디테일은 잘 기억 안 나요. 아까 유쾌하게 이제 네, 소동물 같은. 네, 소동물이죠, 소동물. 부시맨 캐릭터 자체가 워낙 특이하니까 좀 이미지도 그렇고 되게 어떤 순수한 사람들 그런 느낌으로 코미디를 이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부시맨은 근데 아동들 캐릭터 뭐 상품으로 만들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있어서 주로 강시가 이제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는데 근데 부시맨은 성인 관객들까지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건지 하여튼 그 두 개를 콜라보레이션 했던 게 그 영화였던 그럼 내용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앞부분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일단 강시 영화로 시작했던 거 기억나는데 영환도사가 나와. 영환도사 기억나죠? 그 노란색 옷 입고 네, 알아요. 부적. 네. 강시는 여기 이마에다 부적 붙이면 네. 멈추잖아요. 그래서 강시를 붙잡아서 어디로 데려가는데 비행기가 부시착했나 약간 아프리카에 내려가. 본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부시맨이랑 엮이는 거예요. 강시가 그럼 거기서 선역인가? 그쵸. 약간 일종의. 그런 류였어요. 그러니까 아동용으로 만들면 왜 다른 데선 악역이었던 것도 선역되는 경우 있잖아요. 아이들의 친구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선 강시도 우리 편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근데 나쁜 강시가 또 있어서 마지막에 부시맨이 그 나쁜 강시랑 싸우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이소룡으로 찔러가지고 이소룡. 궁금한 게 부시맨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막 히어로물처럼 그런 건 아닌가요? 아니요. 부시맨은 그냥 아프리카 종족인데 그러니까 이소룡으로 순진한 능력이 빙의해서. 있지. 순진함이 있잖아. 부시맨 그래. 부시맨 그래. 아니 걔가 뭐 어떻게 그걸 무찌르는 뭐 그래서 영환도사가 부적을 통해서 그 부시맨한테 이소룡을 빙의를 시켜. 그래서 나중에 무술 실력을.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거죠. 이게 맥락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냥 가면 강시랑 부시맨이 나오는데 심지어 둘이 싸우는데 그러니까 그냥 신나는 거고.
그러면 다음날 또 이제 실내 주머니 하나 사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보면은 주라기 공원도 그런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본 영화는 딱 애들을 데려가기 좋은 류의 영화, 공룡 다 좋아하니까. 그리고 마이크로코스모스 같은 경우는 그런 캐릭터 상품은 아닌데 좀 약간 교육용 느낌이 있었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애들 손잡고 가기에 딱 좋은 종류의 영화였는데, 근데 아폴로 13은 좀 약간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성인들이 보는 드라마인데, 혹시 그걸 어렸을 때 보러 갔어요? 그거는 제가 몇 년도 거죠? 제가 찾아봤는데 93이에요. 93년도 아폴로 13호가 95인가? 아, 5인가? 그렇게 일 리가 없지. 95구나. 95년인데 그때 네, 누나랑 친누나랑 사촌 형 2명이랑 갔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뭐 내가 원해서 본 건 아니고 그냥 형 누나들이 막 예약하니까 그냥 본 건데 그게 어릴 때 솔직히 말하면 어릴 때 그때 기억은 제가 평생 동안 갖고 있었던 기억은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그 귀환에 성공하고 그 나사 같은 데서 막 소리 지르는 거 사람들이 그런 약간 클리셰 거기 막 컴퓨터 많이 있는데 네, 그런 데서 막 그런 영화 많잖아요. 대형 스크린에 딱 그럴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성공하는 순간 와 하는 거 막 약간 나사의 이미지가 있어. 그 대형 어릴 때는 확실히 그런 뭐 시설 자체가 적을 때니까 그때는 그 대형 스크린에 막 그리고 스몰 스크린도 되게 많이 다 붙어 있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컴퓨터도 잔뜩, 막 모니터 큰 것들 막 있고 지금 보면 근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새로 봤거든요. 그때 보면서 느낀 게 그때는 이제 생각 못했는데 이게 실화잖아요. 실화라서 오는 그런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내용들도 이렇게 뭔가 극을 위해서 극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약간 그렇지 않게 영화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실화라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기에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솔직히 재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어쩌면 형님하고 누나도 나이 차가 얼마나 나시죠? 그렇지 뭐한 대여섯 살 나는데 그럼 그때 학생이었나 이미? 그렇죠. 아직 이미 중학생이나 뭐 그런 거. 근데 아마 선택을 하셨을 때 제가 모르지만 톰 행크스가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릴 때는 톰 행크스가 우리한테 되게 맞아. 제일 좀 묵직한 배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누나랑 같이 포레스트 검프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생각해 사실 원래 톰 행크스는 80년대에 되게 가벼운 코미디 배우였다가 90년대 들어서 필라델피아, 그리고 포레스트 검프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대배우의 반열에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일단 그거 연장선이 이제 아폴로 13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 묵직한 이미지 배우 완성이 됐지만 어릴 때는 맞아요. 딱 그 시기에 놓여 있었던 작품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고 김형 말대로 확실히 어릴 때 막 그런 코미디 밝은 물에도 톰 행크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 기억엔 어릴 때 되게 제일 인상 깊은 배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톰 행크스가.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로 봤던 영화들은 보통 톰 행크스 하면은 빅이나 아니면 스플래시 이런 코미디들이었잖아요. 대부분. 빅이 어렸을 때 보기에는 가장 인상이 깊었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뭐 장난감을 만들거나 뭐 그런 식이 이렇게 나오고 심지어 키스도 처음 하는 게 나오고 여러 가지로 되게 설레는 키스만 하지 않죠. 빅에서. 뭐 근데 여기서 그거를 또 얘기하기에는 빅이 톰 행크스가 죄송합니다. 톰 행크스가 어린인데 이제 몸이 커지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저는 뭐- 솔직히 그러니까 소원을 빌어요. 그 놀이공원 같은 데 커진 가면 몸이 톰 행크스지. 네, 그죠? 거기에 항상 뭐 아까 어린이 달라고? 김경호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놀이공원에 가면은 부두 인형, 주술사처럼 돼 있어서 그 동전을 넣고 뭐 소원을 빌면 알아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소원을 빌었는데 다음날 갑자기 어른이 돼 있는 거죠. 맞아, 재밌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배울 점이 그 여성을 대할 때 있어서 그 어른이 되게 순진하게 대하다 보니까 여자도 오히려 얘한테 더 끌리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경호 씨 주의 있게 들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렇게 막 단순히 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고 정신적으로 이렇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런 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쓸데없는 소리인데 생각해보니까 그때 그 영화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커졌어요 막 이런 거. 애들이 작아졌어요. 애들이 커졌어요. 아 맞아, 시리즈가 있는데 애들이 그거 진짜 작아졌어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첫 TV로 번째가 애들이 줄었어요고 2편이 아이가 커졌어요. 네. 2편은 한 명. 커진 게 맞아요. 그 애기 완전 애기가 맞아요. 완전 애기. 1편 포스터 중에 하나 그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리얼에 맞아요. 애들이 아, 맞아요. 스푼에 이렇게 맞아요. 해가지고 스푼에. 그 안경 낀 아저씨 있잖아요. 그 코미디 배우처럼 빅 모나리스. 그 아저씨가 이렇게 하면서 눈 크게 뜨고 입 크게 뜨면서
그게 재밌었죠. 이렇게 하필이면 시리얼도 이렇게 칩 형식이 아니고 동그란. 링 있잖아요. 프루트링 같은 음. 거. 그래갖고 그 튜브처럼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고 그랬던 기억. 기억나는데. 또 그 당시에 막 유행했던 그런 영화들 없나요? 그 당시랑 80년대? 아니요. 그때는 90년, 그러니까 90년대 저희 어릴 때. 왜냐면 그 당시로 하고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게 사실은 뭐 요즘도 계속 시리즈 나왔던 맨인 블랙도 딱 제가 아까 마이크로 코스모스 하고 뭐 1, 2년 뒤 정도 나왔던 거 제가 기억하고 마이클 코스모스는 언제죠? 96년인가 96년이었어요. 맨인 블랙 볼 때만 해도 우리가 약간은 그래도 이제 완전 어린이 맞아요. 맨인 블랙부터는 약간 약간 맨인 이제 블랙. 청소년이고 싶어하는 정도의 나이. 맨인 블랙은 였던 것 같고. 97년이에요. 97년 그리고 완전 아까 말씀하세요. 아니 완전 어릴 때 영화라고 생각하면 나홀로 집에 그런 정도 시기에 진짜 맞아.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 그 마이크로 코스모스도 96년이네요. 96년 12월이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맨인 블랙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나는 영화로 말하자면 그 다음에 그러니까 98년 그때 구디 런팅 나오고 왜냐면 그 둘 다 친구랑 그 당시 되게 친한 친구랑 극장에 가서 봐서 둘만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른들 없이 그렇게 가서 그 아침부터 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조조 영화도 되게 빨리 시작을 안 했어요. 지금이야 뭐 7시에 시작하는 거 6시 55분 있지만 그때 제 기억으로는 9시나 10시 뭐 그 정도에 맞아, 시작을 그랬던 것 했어요. 같아. 네, 맞아. 그리고 아이들 요금이 조조 영화 요금이었던 거니까 어른들이 아이들 요금으로 볼 수 있는 게 조조 영화였던 거고 지금도 소인 요금이 따로 있나요? 네, 있어요. 아, 그래요? 소인 요금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가지고 뭐 고를까 많이 고민도 하고 거기에 있는 이제 전단지 같은 것들 많이 보고 맞아. 그거를 진짜 열심히 봤었는데 그때는. 그거 이게 전단지? 영화관 한 번 가면은 자주 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진짜 뭘 봐야 될지 되게 심혈을 기울여서 골랐던 것 같아요. 딱 하나씩 다 빼가지고 가져와가지고 벤치 같은 거 옆에 있잖아요. 쿠션 맞아요. 있는 벤치 앉아가지고 그거를 유심히 막 다 봤어. 요새는 극장들이면 무조건 다 이렇게 아케이드나 쇼핑몰이랑 결합해 있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극장은 그냥 극장 건물이었으니까. 맞아. 이게 지금은 지나가다가도 영화관에 들르는 게 가능한데 전단지 같은 게. 그때는 영화관 가면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와야 되니까. 맞아. 그래서 확실히 생각을 해보면 방금 김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된 게 멀티플렉스 생기고 나서 많이 됐는데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서 최초의 멀티플렉스라고 명칭돼서 나왔던 거는 강변에 98년, 99년 강변 CGV. 강변 CGV가 최초의 멀티플렉스고 그전에는 관이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맞아요. 강변 CGV가 최초의 멀티플렉스고 그 전에도 뭐 두세 개 관을 갖고 있는 극장들이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극장에 상영하는 거의 모든 영화가 다 틀어지는 그런 식의 시스템은 아니었어요. 맞아. 그때 그래서 강변에 저도 오히려 그때 더 많이 보러 왔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강변에 있는 CGV가 그러면 그렇게 오래 리모델링을 한 번이 아. 상태긴 하지만 굉장히 오래된. 그래서 여전히 뭐 리모델링을 해도 아예 건물 자체를 새로 지을 수는 없으니 지금은 시설이 좀 많이 오래되긴 했죠. 가면 스크린도 작고. 저는 사실 지방에 살아가지고 어릴 때 뭐 그런 추억이 없어요. 막 극장 앞에 가서 막 아까 궁영 얘기한 것처럼 뭐 전단지 보고 막 저는 어릴 때는 그러니까 뭐 시내 나가서 한번 그 아프로치나 본 거고 그 다음에 본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MBC나 KBS 관에서 막 유명한 영화 해주는 거 있었거든요. 타이타닉 시리 이런 거 그런 거 보고 그 다음엔 바로 멀티플렉스에서 봤어요. 토요명화나 뭐 이런 거 TV로 많이 영화를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소영화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흥행했던 진짜 흥행한 영화들 몇 개를 그냥 이제 공연- 기획으로 맞아요. 네. TV에서 틀어주는 거 TV로 보셨다는 거예요? 아니 KBS 관 같은 홀에서 아, 극장 대신 방송국 지방 방송국에 그런 데서 상영을 지방 방송국에서 영화를 이렇게 상영을 네. 해줬었구나. 그런 거 서울에는 그런 게 없었겠죠. 저는 계속 수도권에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때 지방에서는 진짜 크게 상영할 만한 데가 별로 맞아 없으니까 그때 그 웬만한 극장보다 그게 더 컸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방송국이니까 시스템이 네, 진짜 잘 돼 있어요. 네, 지금 생각봐도 별로 지금 영화관이랑도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 처음 갔을 때 약간 압도당한 느낌. 극장에 여자들도 많고 막 그랬거든요. 여자들은 뭐 잘 모르겠어요. 제가 유심히 안 봐가지고 요새는 유심히 보고 계시죠. 봤어요. 요즘에는 그때부터 봤어야 돼요. 요새도 안 보는 것 같아요. 못 보긴 보는 보는데 거죠.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경우가 안 보이는 거지. 넘어갑시다. 그래도 아무튼 이제 말하다 보니까 좀 그 시절에 이제 뭐 추억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게 되게 딱 떠오르네요. 비디오 같은 건 진짜 많이 본 것 같거든요. 저는 영화는 안 봤어도
비디오는 비디오는 진짜 많이 봤던 거. 비디오가 오히려 영화를 소비는 한 90%는 전 비디오를 했던 것 같아요. 영화관 가는 건 드물고. 왜냐면은 그때 이제 막 아버지가 그런 기억이 나요. 뭐 잘하면은 선물로 비디오 빌려오라고. 아니면 그냥 주말에 뭐 할까 그러면서 비디오나 빌려볼까 이러면 제가 되게 신나가지고 빌리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가면은 나 그리고 학교가 그때는 비디오 가게 많아가지고 어디 다니면서 등하굣길에 비디오 가게가 꼭 있어가지고 맞아요. 포스터를 훨씬 많이 봤던 것 같아. 그때는 괜히 서가지고 앞에서 포스터 보면서 무슨 내용일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때는 또 못 보는 비디오도 많잖아. 이게 나이 제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더 왠지 막 재밌을 것 같고 야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높은 거면 못 보니까 되게 열심히 쳐다보고 또 그랬던 게 비디오 가게에서 고를 때도 이게 기회비용이 있는 거니까 아까 그 전단지랑 비슷하게 그 케이스랑 그런 것들을 엄청 유심히 봤었던 거예요. 한 번 빌리는 게 되게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나 개인 어린 마음에. 맞아요. 그때는 주일이 아니었으니까 맞아요. 토요일 학교 갔었잖아. 토요일 학교 갔는데 이제 그때 오전 수업만 하니까 토요일에 돌아오는 길에 비디오 가게 들리는 게 아마 일주일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비디오 가게 포스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하나 갑자기 생각나네. 쇼걸이라고 있었어요. 쇼걸. 쇼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이승희의 버터플라이. 참고로 우리 궁영은 약간 성인 쪽으로 전문가이신가요? 아니 쇼고를 먼저 말씀하시는 쇼고는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검은색 포스터에 맞아요. 살짝 약간 다리가 이렇게 S자가 굉장히 다리 우리서부터 길게 알았어요, 제가. S자가 굉장히 길게 된 느낌으로 그 사이에 살짝 보이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 여체를 이렇게 S자로 표현한 거죠. 복장 자체는 전라였는데 이제 이 가림이 S자 가림이었어. 다리까지 딱 지금도 당연히 지금 안 봤지만 지금까지 정말 보고 그때는 싶어요. 정말 보고 싶어. 왜냐면 그때는 볼 방법이 없어요. 전 그때 봤어요. 집에 있으니까. 쇼걸 비디오 봤어요. 정말 재미없고. 어떻게 그 얼굴로 보신 거예요? 저는 되게 그 비디오 가게 아저씨랑 친했어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약간 비슷한 15년째 이 얼굴하고 데미모어의 스트립티즈도 약간 그때였고 스트립티즈. 그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못 봐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도. 정확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기보다 우리 눈에 그게 가장 잘 보이는 시기였어요. 그런가. 맞아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고 그때는 그런 것만 보였던 거지. 지금 그 비디오 가게 보기가 진짜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은데. 없죠.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강변 같은 데 가서 그쪽에 이제 한꺼번에 망한 비디오 가게 비디오들을 싹 쓸어오거나. 용산 그런 데가 있네. 네. 근데 저는 비디오 얘기하고 또 야한 걸 생각하니까 제일 신기한 게 그거죠. 집집마다 사실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야한 비디오가 있어서 친구들이 데리러 와서 그걸 같이 보거나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하게 항상 비디오는 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풀 패키지로 이게 집에 가끔 있을 때가 있어요. 맞아. 굉장히 야한 건 아니고 뭐 브루스 윌리스 나오거나 뭐 그런 식이긴 한데 브루스 윌리스가 다 벗고 수영을 하는 모습을 보는 건 어린 시절에 굉장히 놀라움이었죠. 남자인데. 컬러 오브 나이트였나? 컬러 오브 나이트였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옛날에는 브루스 장면이 이렇게 인상 깊었어. 아 이게 외국인이구나. 이게 서양이구나. 옛날에는 생각해보니까 친구 집 같은 데 가면은 비디오가 있는 집이 있었어요. 사기도 했나 예전에? 비디오 있었죠. 아니 그러니까 비디오 말고 그러니까 테이프가 테이프 있고 몇 개 있었죠. 맞아요. 막 집에 전시되어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테이프 같은 거 모으는 분들도 꽤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 생각해 보면은 간단한 건데 왜 신작이라고 하잖아요. 뭐 지금 흥행한 영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주라기 공원 같은 게 드디어 비디오로 출시가 됐어. 그러면은 당연히 회전율이 높으니까 한 10개, 20개 이렇게 들여놓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밖에 안 남아있잖아요. 19개는 어디다 판 거거든. 그리고 또 그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아시겠지만 카드를 많이 쓰거나 그런 마케팅으로 아니면 보험사 같은 데서 가끔 앨범 CD 보내주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CD라든지 여러 개 보내주는 것처럼 예전에는 유명한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줬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스국에까지는 아니어도 얘네도 나름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비디오 한 개 자체가 선물 세트보다 쌀 수 있으니까 요즘은 저희가 뭐 CD나 DVD나 뭐 다른 걸로 간다면 그때 당시엔 그래서 아예 비닐이 까지지도 않은 채 있던 비디오 테이프 같은 것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나는 김영 아까 말씀대로 비디오 가게에서는 이제 자주 가니까 그런 거 이제 팔았던 기억이 나. 쌓아놓고 요거 얼마다 이러면서 그 앞에 매대에서 팔았어요. 팔았어. 난 그거는 신작 같은 거 많이 들어오는 거는 이제 그 팔았던 것 같아. 그리고 저희가 초등학교 한
고학년 올라갈 때쯤 그때쯤부터는 비디오 가격이 이제 쇠락식이잖아요. DVD도 네. 나오던 시기고 이러니까 비디오들이 급격하게 막 무너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떨이로 많이 팔았죠. 망한 비디오 가게들이 있으면은 아예 그냥 서브 쳐놓고서 며칠 동안 다 팔고 이랬으니까. 근데 그때는 보통 동네 아저씨들도 와서 많이 사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제 기억에는 한 고1 정도까지는 그 비디오 가게들이 있었어요. 꽤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나중에 DVD 대여점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 다 만화 대여랑 같이 했어요. 만화책이랑 같이 했죠. 근데 살 체인- 방법이 없으니까. 체인으로 막 책과 비디오 뭐 이러면서 맞아요. 제목이 같이 했던 게 많아. 그게 조금 망하기 시작했던 게 어떻게 보면 게임 망하기 시작했던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게임 잡지에서 이제 게임들 껴줄 때 영화 잡지나 DVD 잡지에서 영화 DVD 껴주고 CD. 그런 식으로 되면서 사실은 예전에는 기억해 보면 게임 빌려주던 데도 있었어요. PC 게임 빌려주던 게임 데도 사실 빌렸지. 있었어요. 아니면 팩을 바꾸었죠. 그때. 네. 맞아. 팩도 바꾸고 PC 게임도 바꾸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걔네들이 한꺼번에 망하게 된 게 아무래도 갑자기 제 기억인데 한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오면서 흔히 요즘 얘기하는 코덱 메모리에서 DVD라고 하는 다운받을 수 있는 영화 시장이 맞아요. 굉장히 높게 되고 인터넷이 제일 큰 거. 다 들어오고 나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메가펜스가 다 망치고 PC 통신까지는 안 그랬는데 인터넷 되면서부터 사실은 처음에는 너무 좋았어요 그게. 왜냐면 개봉도 되지 않은 영화 아니면 개봉된 영화를 그렇게 고화질로 그리고 그때 깜짝 놀랐던 거는 사실은 저희가 비디오로 봤을 때는 무조건 화면이 4:3으로 나오니까 네모난 화면으로 나왔었는데 다운을 받거나 그러면 아래 레터박스가 깔리던지 아니면 그냥 16:9로 길게 나와서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비디오 가게를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막 설렘 같은 게 사라지고 맞아. 그 야한 비디오도 이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그쵸 김영 네, 그것도 가능하네요. 아까 궁영이 얘기하는데 갑자기 생각났는데 비닐 씌워져 있는 테이프 얘기해가지고 어릴 때 비디오 가게 가면 가끔씩 그럴 때 있었어. 내가 첫 빌릴 때 있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테이프를 칼로 쭉 찢어가지고 맞아요. 들어온 비디오 처음 할 때, 그때 진짜 기분 좋았거든. 정말 좋았어요 그때. 맞아요. 비디오 오래된 것들은 물론 대부분 신작 위주로 빌려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옛날 것들 빌리면은 씹혀 있거나 막 어떤 부분 안 나오거나 그런 게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녹화돼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맞아요. 뭔가 딴 게. 그 TV 장면 같은 게 잘못 누른 거지 이제. 예전에 비디오 테이프 보면은 여기 그 왼쪽에 네모나게 그 맞아요. 녹화 방지 네, 장치가 있는데 맞아요. 대여점에서 하는 것들은 그걸 다 떼잖아요. 네. 떼면 이제 녹화가 안 되는 건데 네. 그게 테이프로 바르면 돼요 또. 맞아. 말 그대로 그냥 물리적으로 이거 딸깍해서 뭐 걸리면은 녹화가 버튼식이네. 되는 거고 안 걸리면 녹화가 안 되는 거라 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종이 그때 신문지나 수지 같은 거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붙여놓고 막. 아까 또 궁영이 화면비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 그 옛날에는 비디오가 전부 다 4:3이었잖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출시사들에서 엉망진창으로 일할 때는 아나모픽 화면비를 판본을 뜰 때 잘못 떠가지고 아나모픽 아나모픽이 제가 그냥 얘기를 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그냥 비율이 정해진 상태로 딱 나온다기보다는 화면에 맞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 전체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화면에 맞추기 막 누른 것처럼 네, 그래서 시에서 예전에 DVD를 할 때도 아나모픽식으로 나오면 주의해야 될 게 아래 레터박스라고 해가지고 검은 바를 처리를 해야지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화면이 나오는 거지. 그냥 그 당시에는 우리가 뭐 지금처럼 와이드한 TV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대로 4:3에 하면은 얘네들이 되게 뚱뚱해 보이는 거죠. 위로 길쭉해 보인다. 아나모픽이라는 게그 늘리는 재생하는 그 모니터에 모니터에 맞게 옆에를 잘라버리는 그 상황을 말하는. 잘라버리는 게 아니고 화면을 압축시켜가지고 딱 나오긴 나오는데. 화면에 꽉 차게 나온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 모니터에 그러니까 막 뭐냐면 아나모픽 렌즈를 사용해서 촬영을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화면비 자체가 그 픽셀이잖아요. 우리가 보는 영상은 전부 다. 근데 그게 전부 정육면체 형태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는 개수로 이게 가로 세로 화면비가 결정되는 거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화소수 얘기할 때도 1920 곱하기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몇 개의 픽셀이 있다는 건데 그게 예전에 비디오 나올 때 4:3으로 하는 건 사실 자르는 거거든요. 옆에 화면을 아예 잘라버리고 가운데다 담는 건데 문제는 그걸 갖다가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쏴버리면은 지금도 우리가 인코딩 하거나 할 때 그런 식으로 올리고 설정하면 하잖아요. 그 화면 안에다 정보를 갖다가 다 넣긴 넣어야 되니까 뚱뚱해지는 거죠. 이게 좌우로 이렇게 압축을 해버리니까. 길어지는 거. 네, 커팅을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압축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비디오들도 있었어요. 뭔가 틀었는데 사람이 길쭉한 거예요. 맞아. 그런 장면 영화를 볼 때도 그게 많았던 것 같아요. 네. TV에서 방영할 때도 그런 식 길쭉한 상태로 우리가 봤던 기억도 많이 있는. 맞아요. 그래서 TV 설정에 보면 그 설정하는 게 있잖아요. 맞아. 설정을 해줘야 제대로 나오고 안 그러면 뚱뚱하게 나오고 이런 게 있었죠. 아나모픽이라는 게 그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렌즈를? 렌즈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저도 자세하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그 이게 압축되는 그 상황을 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커팅이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좌우만 자르는 게 보통 일반적이긴 한데 가끔 이럴 때 있잖아요. 2.35대1 화면비 영화라고 하면은 인물이 끝이랑 끝에 있을 때 있잖아요. 풍경을 넓게 잡거나. 그럼 좌우를 잘라버리면 이건 쓸 수가 없는 화면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좌우만 자르는 게 아니라 비디오 만드는 사람들이 그걸 갖다 선택을 했어요. 맞아. 여기를 보여줄지 여기를 보여줄지를. 그래서 나중에 DVD라는 매체가 나온 다음에 화면비가 정상적인 걸로 두 똑같은 영화를 비교해 보니까 어떨 때는 아예 그 만드는 사람들이 연출을 새로 한 거나 마찬가지죠. 뒤에 앉아 있는 사람 조금만 잡고 막 이런 식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저는 그래서 그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도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맨 처음에 위아래로 꺾는 바가 깔리다가 근데 워낙 그 화면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결국에 이게 커져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왼쪽 오른쪽 자른 거죠. 근데 그래야지 화면이 더 풍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화면 비라는 게 위를 더 채우냐 옆을 더 줄이냐의 차이긴 한데 워낙 TV 상영 방식이 익숙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중에 DVD 매체가 나온 다음에 틀면은 왜 화면이 다 안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실제로는 그게 정보량이 더 많은 화면인데 일단 화면 크기가 작으니까 그만인 거죠. 그래서 그때는 비디오 만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창의적인 작업을 많이 했죠. 실제로. 그리고 뭐 자르는 건 화면 자르는 게 아니라 영화 자체를 편집하는 거는 뭐 되게 일반적이었고 120분짜리 테이프 안에 넣어야 되니까 더 길게 하면 상하권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하권.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자막 부분도 또 생각이 나는 게 그 당시 봤을 때 그 당시 자막을 영화관에서 틀어주는 상황은 그 필름의 그 자막을 약간 태우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얀색으로 다 자막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할 거예요. 특히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되게 밝은 장면이 나오면 하나도 안 보이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게 타이타닉 때부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밑으로 처음으로 가로 자막이 나오고 그것도 디지털식으로 한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하얀 장면이더라도 보일 수 있게 처리가 되고 윤곽 생긴 윤곽이 생겨요. 맞아요. 그게 옆으로 나온 이유가 극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그 오른쪽으로 세로 자막 그거는 극장이 안 좋아서라기보다는 아니 그러니까 앞에 시야가 가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저는 그렇게 그냥 알고 있는데. 원래 그러니까 저는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부터 오던 방식이 저희가 세로 쓰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극장이 예전에는 이렇게 시야가 완전히 그러니까 뒤가 앞에 높지 막- 않으니까. 뒤가 안 높으니까 머리 때문에 가리는 거. 그래서 그랬다고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네. 얘기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옛날 생각만 나고. 옛날 영화관에 비디오 얘기를 하니까 더 참 재밌네요. 극장도 극장이. 사실 저희를 지배했던 거는 비디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까지, 중고등학교 때까지. 김경호 씨도 비디오는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영화관은 멀었지만. 비디오는 저는 뭐 만화 같은 거 많이 봤죠. 만화, 뭐 전대물 이런 거. 프레시맨, 프레시맨, 마스크맨 이런 건 뭐. 스필반. 저는 그리고 한 번 안 봤어요. 두 번, 세 번 봤어요. 빌리면. 빌리면. 원래 그게 그리고 그때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걸 한 번 보고 버린다는 게 아깝지.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또 이해가 안 가네. 왜 또 아니 그리고 내용을 알면서 또 보는. 친구들끼리 세 편을 빌려가지고 하나 빌려서 1, 2, 3편 빌려서 이렇게 서로 돌려보기도 하고 많이 그랬거든요. 맞아 그런 것도 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전 남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비슷한 또래라 같이 볼 때라 이제 둘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언제 보기로 시작하자고. 근데 지금 뭐 늦게 들어온다면 친구 만나기로 하고 나도 늦게 올 수도 있고 막 하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보면 서로 약간 삐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먼저 봤냐고 이러면서. 맞아요. 또 그게 극장에서 느끼는 어떤 재미 같은 게 그 집에서 있었던 거죠. 같이 보는 재미라는 게 있죠. 맞아요. 비디오를 빌려면 가족이나 아니면 형제 자매끼리 같이 보는 느낌이 있었죠. 확실히 그 같이 본다는 얘기를 지금 하다 보니까 저도 얼마간은 이제 집에서 보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결혼을 얼마 전에 했으니까 하기 전에는 혼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볼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TV에 틀어놓고 같이 보게 되니까 훨씬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관만은 못해도 혼자 TV 앞 컴퓨터 앞에 앉아보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극장이 재밌는 공간인 거죠. 같이 보는 재미. 극장은 그리고 저는
그게 딴 거에 신경을 못 쓰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완전히 맞아, 몰입할 맞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방해가 되니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핸드폰도 안 보게 되고. 컴퓨터로 보다 보면 또 잠깐 딱 맞아. 멈춰놓고 멈춰놓고 딴거 화장실 잠깐 가고. 생각나면 심지어 영화보다 영화 내에 궁금한 게 생기면 찾아봐. 맞아. 그런 게 있어요, 맞아. 그리고 저는 영화관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도 볼 때 무슨 장면이 있으면 나만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사람들이 같이 웃거나 맞아. 같이 뭐 깜짝 놀라거나 그러면 그 재미가 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옆에서 뭐 팝콘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사실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경험의 일부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그 냄새도 좋아해요. 그리고 냄새를 좋아하는 거예요. 딱그 팝콘 냄새. 기대감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확실히 영화관과야 내가 이제 보는 거의 차이는 이건 내가 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영화관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딱 시작되었을 때. 다 같이 보는 재미라는 게 되게 크고 기다리는 거 그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며칠 전에 무서운 집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지금 되게 말씀하셨던 독특한 그- 방식으로 지금 대단한 하고 있는 희한한 작품인데 그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어떤지. 네. 저도 예전에 비디오로 그 커버만 봤던 것 같아요. 빌려보진 않았었고 그 영화를. 아니요 아. 그 감독님의 전작을 네. 되게 전설적인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다른 작품 있어요, 그 감독님? 그분의 전작이 알만. 제목이 그런 류의 영화들 많았어요. 우리 어렸을 때 비디오가게 가면 뽕이나 뭐 에마 부인 이런 류의 한국 에로 영화들 되게 많았잖아요. 그중에 사극 에로물도 되게 많았잖아요. 예. 영광수의 뭐 사방지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 중에서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라는 나 아는 거 들어본 것 같은 작품이 아, 있었대요. 좀 오래되신 분이네요. 네,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데 그 작품의 감독님이시래요. 근데 그 영화는 못 봤는데 대충 정보를 찾아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괴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외계인으로 읽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외계인인가? 그러니까 어떤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서 조선시대 어떤 마을에 이제 딜도를 딱 제목이 준 그 거예요. 딜도인데. 무엇에 쓰는 물건이고? 그래서 제목이 그거예요. 무엇에 쓰는 물건. 아, 그렇구나. 이게 도대체 뭔지. 근데 그거의 사용법을 한두 명씩 알게 되면서 뭐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좀 독특한 상상력을 가진 감독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한 20년 가까이 작품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이 작품을 들고 나오신 거죠. 근데 엔드 크레딧이 진짜 웃긴 게 배우가 한 명이에요. 구윤희 씨라고 그 아주머니 한 분 네. 나오시는데 실제 원래 전업 배우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엔드 크레딧 딱 영화 끝나면 주연 구윤이 이렇게 나오고 네. 그다음에 감독 양병관 이렇게 나와요. 네.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름이 안 나오고 각본 페이드 아웃 되면 그다음에 촬영 페이드 아웃 사운드 편집 이름 없이 그냥. 네, 이렇게 나와요. 그다음 마지막에 양병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1인 스텝 하신 거예요. 그럼 거의 혼자야 다. 네, 거의 다 혼자 하셨더라고요. 음악 빼고는 다 혼자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정보를 찾아보시면 제가 내용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일부러 못 만든 영화예요. 정말로 그 조악한 도저히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종류의 흐름과 전개와 유머 코드를 가진 작품인데 이거는 정말로 혼자 보면은 보다 끌 것 같아요. 근데 극장에서 다 같이 보면 안 보니까 이게 재미가 있는 거죠. 옆에서 사람들이 웃으면은 혼자 있으면 안 웃을 장면도 웃게 되거든요. 그 개봉 방식도 좀 특이했다면서요 그때. 네, 조이엔 시네마라고 50석짜리 극장이 되게 신사역이 하나 있는데 감독님이 거기서 딱 오늘 하루 한 회만 상영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날 이제 사람들이 몰려든 거죠. 그래서 인터넷에 입소문이 퍼지면서 지금은 연장 상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하더라고요. 아 김용도 티켓을 어떻게 구하십니까? 예매했어요. 아, 인터넷으로 네이버 영화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그 처음 그 하루에 당첨된 거예요? 아니요, 그다음 매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래도 소문이 이제 퍼져가지고. 그렇구나. 네. 이게 제목이 무서운 집. 네, 무서운 집. 아니 마케팅이 괜찮은 마케팅이네. 굉장히 훌륭한 마케팅. 저는 이 김영이 그 보여준 걸 봤는데, 그러니까 티저 영상이라고 해야 그때 되나? 같이 한번. 진짜 한번 보셔야 돼요. 티저 영상 보면은 보고 싶을지도 몰라요. 되게 진짜 특이하더라고요, 진짜. 근데 거기서 되게 특이한 게 아까 이제 그 고구마 형이 얘기한 부분도 같이 연결이 됐는데 극장에 처음 들어갔는데 광고를 안 하는데 조이엔 시네마는 정시 시작을 원칙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 5분 전에 들어갔으니까 앉아 있는데 화면이 검은 게 아니라 스크린에 무슨 마네킹이 딱 나와 있는 컷이 그냥 정지 화면으로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극장 들어가면 광고가 나오는 거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광고지? 그런데 아까 분명히 광고가 없다 그랬는데 계속 그 상태로 있어요. 뭔가 했는데 그냥 그게 영화였어요. 아 진짜. 파일을 정지시켜놓은 상태로 그냥 대기하고 있어요. 아니
설마 했는데 느낌이 그래서 그 기대감이 되게 묘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건 뭘까 그랬는데 정시가 딱 되니까 불이 꺼지고 바로 영화가 거기서 그 장면부터 그냥 시작이 돼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영화였어요. 저 영화의 첫 장면이. 또 멋있어 그게. 암전도 없이 시작하는 거. 네, 그렇죠. 근데 제가 들으면 생각해봤는데 저는 영화관을 아무리 집을 영화관처럼 꾸며놔도 그 느낌 안 날 것 같아요. 그러면 확실히 같이 보는 게 큰 것 같이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극장 영화를 보는 거는 약속을 잡고 예매를 하고 극장까지 가서 로비에서 기다리면서 뭐 먹을까 하는 그 모든 것도 다 감상의 과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에서 볼 때는 그냥 그런 과정들이 뭐 있다고 해도 IPTV에서 이렇게 고르는 거나 파일 중에서 뭐 고를 땐 그런 느낌이 안 나잖아요. 맞아요. 확실히. 외로운 것 같아. 사람은 외로운 존재인 것 같아. 그래서 아까 비디오 얘기는 일단 외로움에 대해서 외롭죠. 김경호 씨는 외롭죠. 지금 너무 좋아요. 극장 가서 그 사람들 막 북적북적하고 막 팝콘 냄새 나고 거기서부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그냥 클릭 딱 하는 순간 영화 팍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그런 시스템이라서 지금도 가면 그런 설렘이 있는데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짜 더 설렜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되게 쉽지만 그때는 부모님 허락 받거나 같이 손잡고 가야 볼 수 있는 거였으니까. 비쌌어요. 그때는 느낌이 지금보다도 비쌌죠. 영화 표값은 사실 다른 물가에 비해서 많이 올랐으니까. 요즘 아주 어렸을 때부터 멀티플렉스에서 영화 보는 게 익숙한 어린 관객들은 기분이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런 면에서 뭐 여전히 설렘이 있겠지만 정도가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 비슷한 게 있을 수 있는 게 혼자 가기 힘드니까 워낙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두 발로 걸어가서 선택해서 이제 날짜 잡아서 갈 수 있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도움 없이 어릴 때 가기는 힘든 거라. 요즘 근데 어린 관객들도 극장이 진짜 많이 오더라고요. 그 학부모님, 그 어머님들이 그런 거 이제 개 같은 것도 하잖아요. 네, 보통 오전 중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러 가면 그런 관객들 되게 많거든요. 딱 두 분이서 들어와서 근데 어머님 두 분인데 애들 한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동네에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애들 혼자 뭐 극장 가기 좀 불안하니까 네. 데리고 오는 거. 예전에 그래서 방금 김영이 얘기했던 것처럼 포켓몬스터나 아니면 영화관에서도 애니메이션을 가끔 보는 편인데 굉장히 색다른 궁영이? 네, 기분을 맛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포켓몬스터 극장판이나 아니면 코난 극장판 그런 게 나왔을 때 일단 표를 사면 딱지를 같이 줘요. 뭔가 걔네들한테는 수베니어처럼 기념품을 하나씩 줘야 되니까 그걸 갖는 거고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다가 피카츄가 나오면 애들이 스크린으로 달려. 아 정말로 그러고 정말. 그리고 막 진짜 피카츄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니 가보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애들이 진짜 포켓몬처럼 막 달려가서 앞에서 같이 이렇게 피카츄를 같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피카츄 좀 다치면 같이 울고 완전히 정말 난리. 아 약간 그런 분위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달려가진 않았지만 저도 겨울왕국 뭐 다 보셨겠죠. 그때 딱 그런 느낌이 이제 많잖아요. 겨울왕국은 심지어 그래서 중간에 싱어송 버전이 있어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는 버전이 있는데 아 진짜? 그래. 보통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평일이나 아니면 그때 오전에만 몇 회밖에 상영을 안 한 경우가 많아서 아예 그때 그거 들어가면 장관이죠. 장관이. 아 근데 되게 기분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영화 관람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죠. 그죠. 걔네한테는 그런 게 있고. 그런 기념품은 우리 어렸을 때도 줬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베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 장작가는 곰을 줬어요? 곰을 줬어요. 네, 아기곰 인형을 인형을 줬구나. 그 주인공 곰 이름이 부스인가 그랬는데 그 신문 광고에 써 있었거든요. 어린이 관객들에게는 선착순 몇 명, 하루에 몇 명씩 그런 거 있었던 곰 것 인형을 같아요. 준대. 맞아. 근데 어렸을 때 영화관이 더 계속 지금도 얘기했지만 특별하게 다가왔던 게 예매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도 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우리가 시간만 알지 아니면 영화 극장이 거기 있다는 것만 알지 이게 사람들이 풀방인지 아니면은 표가 남아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사실은 줄 서다가 못 사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확실히 어느 좌석인지도 정하고 그때 당시에는 좌석 정하는 개념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그래서 좌석 없고 시간도 사실 가서 봤어요. 네 맞아요. 언제 상영이 뭐가 있는지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려고 가서 그 극장의 정보를 접하는 건데 지금은 가서 그렇게 허탕칠 일도 없고 미리 핸드폰으로도 예매가 다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예전 극장 생각하면은 요즘에도 있는지 멀티플렉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건물이 뭐 꼭대기층에 극장이 있으면은 1층에 TV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이렇게 예매 그런 거 있었어요. 몇 장 남았는지 네. 막 여기 보고 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현황판처럼 그냥. 그때는 지정자 숙제가 아니었죠, 궁영이 얘기한 대로. 그래서 먼저 앉는 사람이 임자였잖아요. 그쵸. 근데 심지어 한 번 더 보고 싶으면 그냥 앉아 있으면 한 번 더 볼 수 있었어요. 남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더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생기는 건 반지의 제왕 1편 볼 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그냥 그때까지 인기가 너무 많은 영화는 사람들이 줄이 쫙 서 있으니까 표 산 사람도 내가 표를 샀어도 이번 다음번에 앉을 수 있을지 확신이 없는 거예요. 표를 샀는데 이번 회차에 볼 수 있는지. 네. 안 그러면 몇 시간 있다 다시 와야 돼. 근데 반지의 제왕은 무려 3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극장 안에 다 들어가 있었어. 좌석 뒤편에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요. 아 맞아, 거기 기억이 서 있어. 납니다. 예, 맞아. 그래서 나도 못 앉을까봐 가서 서 있었거든요. 끝나면 바로 전편 나오라고 하고 있을 때 들어가 있잖아요. 하고 맞아요.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보로미리가 죽잖아요. 그거 보고 또 봤어요. 근데 이게 확실히 결말부터 보고 영화를. 근데 이게 지역적인 특성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데는 반지의 제왕 그 반지원정대가 나왔을 때는 이미 그 멀티플렉스가 쫙 깔려 있었는데 저도 그 정도는 그랬던 네.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나이 차가 좀 나니까. 2002, 3년도 아니, 반지의 제왕 정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이 차이가 나도 영화를 똑같이 보고 있잖아. 역시 우리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17세에 처음 볼 수 있는 뭐 그런 거. 계속 공부를 하시고 있는 분이구나. 한격이 제일 높죠 여기서. 학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 다음 달부터 숙대 강의 나가신다고. 이번에 꼭 여자친구를 사귈 수 좋은 있는 좋은. 근데 자 아 이번에 여자친구 회의적으로 뭐 또 아마 사귀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팟캐스트의 목적이 그거죠. 사실 이게 처음 기획된 거는 이제 아, 그 얘기 시작하다가 이제 김경호 씨 외롭게 지내는 게 지금 어언 31년인데. 왜냐면 여자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뭐 하는 사람인지를 해줘야 되는데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팟캐스트 하는 그래서 사람이라고. 오빠 방송하는 사람이야 그 멘트 하라. 녹음 중입니다. 아니 뭐. 자 마무리 좀 해볼까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목적 얘기했었는데 원래 오늘 뭐 방송 어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김경호 씨. 지금 저한테 물어보시는 아, 예. 제가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첫 회이기도 해서 진짜 마무리하는 거야. 그 인생의 첫 영화에 대해 얘기하다 보니까 막 옛날 얘기도 하고 막 추억 얘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모이신 분들이 다 영화라는 게 뭐 좀 인생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글쎄요. 있다고 치고 어쨌든 뭐 첫 영화든지 아니면 어린 시절에 봤던 어떤 영화든지 뭐 그런 거에 의해서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 한번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 궁영. 지나치게 거창한 진행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진행자 이런 게 있어야지. 네, 부끄럽지 않고 부끄럼 안 타고. 일단 영화라는 거 자체가 저한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금 이렇게 질문을 듣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는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영화를 찍는 거 아니면 그렇게 영화라는 행위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이유는 혼자가 아니고 같이 한다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혼자 집에서 보는 것보다 영화관에 가서 보는 게 좋고 같이 친한 사람들이랑 가서 보는 게 재미있고 같이 한다는 의미가 있고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나고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영화 그리고 영화관이 굉장히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그런 면에서 이렇게 다 같이 뭐 어떻게 보면 잡담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는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방송을 한다는 게 저한테는 또 하나의 더 의미가 생긴 것 같아서 재미있네요. 감사합니다. 박수라도 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영화가 어떤 의미인지 물어봤는데 갑자기 방송 얘기를 하셔가지고 잘 같은데 왜 괜히 틀집을 좀. 괜히 트집 잡았네요. 아, 괜찮아요. 자 우리 김영 말고 고구마 형부터 한번 얘기해. 근데 고구마 형 안 하고 고구마 씨 하면 아 고구마 씨 막는데도. 그러네요. 빨리 얘기해. 고구마 씨에게는 뭐 영화라는 게 어떤 의미가 저는- 있는지 인생에서 사실 영화를 그만. 꿈꾸다가 영화 뭐 전문가를 꿈꾸다가 지금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뭘또 포기까지. 이런 멘트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영화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영화 말하기 되게 힘들게 해놨네. 아니 저 어릴 때부터 저는 그냥 영화 하면 사실 크게 뭐 깊이 생각해 본 적 없고 어릴 때부터 그냥 재밌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영화가. 그러다가 한번 이제 대학교 때 영화 동아리 가서 이제 찍어보기도 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고 그러고 또 보니까 또 재밌고 뭐 하여튼
여전히 그리고 제일 재밌는 것들 중에 하나고 해서 저한테는 그냥 뭐 심심하면 영화 보고 하는 것이 재밌는 거 그런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 제가 마지막이에요. 저 하고 나서 아니 제가 얘기. 네. 지금 사실 우리 멘트는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마지막 멘트 쳐야 돼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우리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절대 아니에요. 이게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뭐 오늘 얘기한 거는 되게 보통 어렸을 때 얘기니까 지금 다들 추억이 되살아나면서 되게 재밌는데 근데 하지만 물론 강시아 보시면 저한테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어요. 당연히. 근데 뭐 어떻게든 영향을 줬겠죠. 직접적으로 영향은 제가 뭐 지금도 영화를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지 몰라도 어떤 식으로도 영향을 줬을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는 되게 복 받은 세대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영화가 너무 흔해지거나 접하기 지금 쉬워진 지금 세대는 못 느끼는 그런 거를 느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너무 접하기 힘들어서 정말 그 재미를 느끼기 힘들었던 그건 아니었잖아요. 충분히 보면서 자랐고 그 변화랑 막 멀티플렉스 폭발하고 하면서 접근성이 쉬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다 옆에서 보면서 자란 세대라서 좀 얘기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재밌는 시절을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면에서는 그쵸 가장 큰 재미 였던 것 같아요. 그 매체가 변화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들에 함께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자체도 재밌기도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게 더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한 것이죠. 오늘의 목적. 이제 정리를 좀 할까요? 정리 안 할 거잖아 그냥. 네. 아니 근데 우리가 좀 첫 시간이고 해서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그래서 근데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시간이 첫 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첫 영화, 첫 의미, 처음 어떻게 의미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나는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생각이고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래 한 분이 더 계셨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겠네요. 아마 다음 시간부터는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름은 송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앞으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